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진화를 위한 기술 경영 Chapter 5 기술 사업화 관리 책 리뷰를 맡은 DTM랩 석사과정 구동현입니다. 우선은 목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기술 거래, 기술료, 기술 금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또는 지식을 활용해서 신제품, 신사업을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혁신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 개발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져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품 및 공정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출시 제품이 제작, 완료되기까지를 의미하며 기술 사업화는 단순 시제품 제작과는 거리가 멀며 반드시 시장에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업화 추진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크게 사업 기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 창업, 공정 개선, 연구 개발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성숙도입니다. 기술 성숙도는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 성숙도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측정 수단입니다. 기술 성숙도 도입은 R&D의 단계별로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성과 재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기술의 시장 출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기술적으로 성숙한 제품이라도 미성숙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준비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시장 성숙도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을 통한 사업화 방법을 살펴보자면 사업화에는 총 3개의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는 기술 자체를 벗어나 마케팅과 자금력 또한 적절하게 발휘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란 기업이 기술 혁신 단계별로 맞이하는 위기입니다. R&D 단계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 시장 진출 시 자금 확보의 한계인 제1계곡에 도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곡은 정부의 부족과 시제품 개발 후 판로 개척에서 더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되며 세 번째로 제품 양산 이후 성장 단계에서 글로벌 지출을 모색할 때 기업 내부의 역량, 특히 마케팅으로 인해 기인하는 위험 제3계곡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과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고려한 R&D 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매력도 있는 BM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무형제인 기술과 지식 요소를 외부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를 도입하여 유형제인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기술 이전 당사자가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상의 공식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이전 대상 기술의 수요 조사, 발굴, 기술 평가, 기술 홍보 등의 기술 상품화 및 홍보 단계가 있고 기술 이전 협상 및 계약, 이전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후 관리 등의 기술 이전 계약 및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서 보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기술 공급자 관점에서는 그 목적이 기업의 경영 및 사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적대적인 기업에 이 기술이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 이전의 주체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보유 기관, 기술 중재 기관, 기술 구매 기관이 있고 이 기술 이전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확보한 후에 보유 기술 DB 형태로 유지 관리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기술 마케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술 마케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보유 기술 활용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 거래에는 기술 양도, 실시권 하여, 기술 지도, 공동 연구 개발, 합작 투자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 보유자, 즉 공급자로부터 기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 거래의 유형에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양도,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노하우의 실시권 하여, 세 번째로는 크로스 라이센스, 네 번째로는 기술 지도 및 지원, 다섯 번째로는 공동 연구 개발, 여섯 번째로는 기술 집약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이 있습니다.
기술 거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양수도와 라이선스입니다. 양수도는 지식재산 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의 명의를 이전받는 거래 방식으로서 지식재산의 소유자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지식재산의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지식재산 공급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재산의 실시 및 사용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전용 실시, 통상 실시, 재실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 실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리로서 이것은 계약의 여부에 따라서 원 제작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통상 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재실시권은 지식재산의 수요자가 라이선스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노하우의 매매의 거래, M&A, 기술 자문 및 지도의 연계, 지식재산권과 경자원의 공동 이전 방식, 기술 제휴 및 기술 협력에 의한 기술 거래 방식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료입니다. 기술료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제2라이선스 여부, 독점 또는 비독점, 라이선스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기술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사업화되었을 때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료는 시장 환경, 산업 환경,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로 하고 서로의 조건과 계약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또는 기술 중재 기관의 도움을 빌리기도 합니다. 아래는 로열티 공제법의 실무 절차로서 각 추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술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정액기술료란 계약 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 제품의 판매 등과 상관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경상기술료는 계약 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해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되는 시기와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선급 기술료란 계약 기간 중 발생이 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 또는 초기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일괄 기술료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의 전체 기술료의 총액으로 미리 결정된 총액을 제시하는 기술료 방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술료는 경상기술료와 관련이 있고 계약 기간에 대해 지불되어야 하는 기술료의 최저 금액을 의미하며, 최대기술료는 경상기술료와 관련이 있고 이것 또한 경상기술료와 관련이 있고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을 하여서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정해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불하도록 된 기술료입니다. 마일스톤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간 목표를 다시 하위 목표들로 세분화하여서 각각의 하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기술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술료입니다. 기술력의 산정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방식인 이익분배 방식은 기술료를 확정하거나 이익의 확인 과정에서 기술 사용자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 방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총 매출액에서 일정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순 매출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요율은 한 1에서 10% 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술가치 평가 방법이란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으로서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에 의해 투자나 신용 제공, 보증, 출연 등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보증에 의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CB 기관이란 기업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게 됩니다. 아래 기술금융운용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은행, 기업 이 세 가지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술금융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평가 기반 대출입니다. 이것은 융자 형태의 기술금융으로서 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 이자율, 한도 등을 설정하여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며 TCB에서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기술신용 등급입니다. 이 기술신용 등급은 공신력이 있는 TCB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와 신용 정보를 결합, 평가하여서 신용 등급과 기술 등급을 합친 기술 수용 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 서비스로서 그림 10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기술 신용 등급과 기술 정보를 고려하여 대출이 결정되게 됩니다. 기술 신용 대출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림 9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술평가 기반의 보증으로서 보증서를 활용하여 보증기관이 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기업이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이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매개로 해서 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기업은 보증기관에 보증을 요청하고 보증기관은 기업에 보증서를 보내고 이 보증서를 확인해서 기업을 대출하는 이 삼각편대 구조로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술평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 위주의 심사를 통해 보증을 지원한 기술평가와 금융이 결합된 기술금융의 대표적인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영업실적이 미미하여 기존 보증 지원 체계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기술력에 대해 기술력을 위주로 심사하여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장 전망을 위주로 평가하고 미래 소유 자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금융의 유형으로는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모두 잠재력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 같지만 그 성격이 살짝 다른데 엔젤 투자는 첫 번째로 창업 초기 위험이 많은 상황에서 벤처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금 지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드 엔젤과 변호사 등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포트 엔젤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도 나눠지는데 직접 투자는 개인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 투자는 49명 이하의 개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펀드에서 자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경영이나 영업에 노하우가 없는 초창기의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주인수증권 증서를 획득하거나 사들인 주식이 기업 공개를 해서 자본평가 절상 이익을 획득하게 되면 창업회사에 투자한 돈을 높은 수익과 함께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투자 방식으로서는 주식 인수, 전환사채 인수, 약정 투자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식 인수는 신주 인수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기업이 가지는 기술의 내용 등에 따라 인수 조건이 다양해지는 경우가 있고 전환사채 인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채를 말하며 일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정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등 경영 성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